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괜찮습니다. 카메라. 예, 카메라하고 그냥 마이크 네. 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고 혹시 그 소리 때문에 이어폰을 한쪽에만 끼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민중당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편견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제가 그냥 살짝 던져봅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해산이라는 어떤 기억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아니야? 이 정도가 뭐 계산해 본 건 아니고 뭐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민중당이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짤막하게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편견은 아니시고요. 사실 네네. 실제로 저도 지하철이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유권자분들이 민중당은 근데 뭐 하는 당이야?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저도 혹시 통합진보당 기억하시냐고 그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다시 만든 정당이다라는 대답을 드리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권자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사실 민중당은 통합진보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 맞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적폐 세력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제 해산이 되었고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 그리고 희생양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해산이 됐지만 진보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그 이념은 이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창당을 했고 실제로 이제 양승태 구속이나 이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들도 하고 있고 여전히 진보 정당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뭐 청년 노동자라든지 이런 서민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마하셨잖아요. 이제 구의원 있다가 좀 더 큰 도전이 되신 건데 이 현재에 대한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맞는 국회의원의 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실 때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시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의 국회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정치인, 정치의 효용성이, 정치의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재벌들이나 기득권들은 정치인의 효용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이나 기득권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회유를 하거나 때로는 압박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성비 높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네. 뭐 똑같은 질문 계속 막 하다 보니까 힘든데 가짜 뉴스 매번 저 확인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거 맞나? 모든 걸 의심하게 되니까 정말 피곤하거든. 이 가짜 뉴스가 정쟁에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도 유행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정책도 있다라면 민중당의 정책도 좋겠고요. 개인적인 정책도 좋겠고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짜 뉴스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SNS에 우리나라 기사 쓰는 법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기사 제목이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이렇게 뜬다라고 하거나 뭐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김구 통일에 매몰돼 민생 경제 내팽개쳐 이런 기사가 뜬다라는 게 있는데 웃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요. 특히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보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짜 뉴스다,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별이 났을 때 해당 언론사가 그 뉴스를 삭제하거나 뭐 정정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엄청나게 매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해도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계속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런 사람이 전라도래라는 거거나 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은 특히 우리 사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사부터 강하게 좀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제도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이 부분은 다들 충격이에요. 사실 뭐 버닝썬도 그랬잖아요. 해결도 안 됐고 김학의 사건부터 뭐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총선 시기 때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뭐 음모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미 보도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또 이 시기에 빵 터진 건지부터 별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대안 같은 경우도 혹시 뭐 이야기된 게 있으면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언론에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됐는데 뭐 저는 뭐 총선이다 이런 그런 흐름을 뭐 물타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고요. 사실 N번방 사건 그리고 사이버 성범죄는 텔레그램으로 형태만 변경됐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돼 왔다고 보고 있어요. 2년 전에는 뭐 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가 있었고 한 2000년경에는 소라넷이라고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심지어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더 약한 미성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그때 해당 시기마다 이슈가 됐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지지 않고 계속 진화해 온 것은 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법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 1월 달에 터졌을 때도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국회에 청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사위의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법사위 의원들이 뭐 일기장에 쓴 걸 어떻게 처벌하냐라는 식의 2차 가해 발언을 이런 네. 망언들을 하면서 흐지부지 된 것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이버 성범죄 처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으로 더 약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또 선거 방송이니까 참 어렵네요. 네네. 네, 성평등 세상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혐오 이야기하셨는데 차별에 대한 것들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미디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부터 성평등 이야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걸 던져주신 거예요. 사실 성소수자 이야기 따로 있고 또 성평등 따로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좀 묶어서 민중당의 입장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든 후보자로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소수자나 특히 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이제 변희수 하사 그리고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그 사건을 보면서 일단 가장 먼저는 차별금지법이 정확하게 제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계 인권위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18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보수 기독교 분들의 강한 반발을 이제 이유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법안 발의조차
주저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정을 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실제로 그냥 존재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규범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그것이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더 다양한 가족 구성원 형태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생활 동반자법 등이 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인정이 돼야 우리가 다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구나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네. 서로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이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영역도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임금 격차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보육이나 양육이 여성에게만 책임으로 이제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가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50대 남성 국회로 이루어졌다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에서 뭐 당사자성을 꼭 우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 민중당에서는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남녀 동수제로 이제 후보를 냈고요. 남녀 네. 동수를 실현했습니다. 저희가 네. 남녀 동수를 실현한 유일한 정당인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남녀 동수를 실현을 했고요. 공공기관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뭐 장관 이런 고위공직자부터 남녀 동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잘 지켜주시네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정말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지금 21대 국회의원에서 원하는 시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런 강점 때문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하겠다 이런 주장과 또 그걸 위해서 쌓아온 어떤 이력이라든지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면 그걸 좀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저는 출마를 준비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년들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총선 현실에서는 뭐 비례연합 정당, 위성정당, 꼼수정당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가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청년들에게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노력할 만큼 될 수 있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 줄게라는 것은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없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기존 정치는 그간 하던 대로 그리고 그간 했던 개혁의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꼰대 정치와 다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실제로 민중당 청년 돌진 국회로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청년 정치의 모델들을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왔던 경력으로 관악에서부터 청년의 현실을 바꾸는 정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다른 분들보다 시간 좀 짧아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뭐 일종의 뭐 유권자분들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21대 국회에서 과감한 상상력, 근본적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랬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종된 게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유권자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을 제가 듣고 함께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